그럼 지금 시간이 4시가 돼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 2차 한국통합생물학회 정보위원회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저희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책연구소 또는 중견 바이오기업의 중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인하대학교 우주생명의광연구소의 김영효 교수님하고 차바이오 그룹의 CMG 제약 글로벌 전략 본부장으로 계신 강윤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자로는 김영효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효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하대병원에서 전임의, 그다음에 조교수,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1년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인하대학교 이비인후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 보직 및 학회 활동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 한국항공우주의학학회지 편집위원장,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광연구소 부소장, 그다음에 미국 연방항공청 항공의무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의, 그리고 학회 관련해서 또 대학 천식 알레르기 학회 학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인하대학교 우주생명의광연구소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으면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하이대 김영효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슬라이드 노트까지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음. 저게 아직도 슬라이드 쇼로 저기 노트로 보이시나요? 예, 슬라이드 노트가 네. 보이는데요. 네. 혹시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좋습니다. 예. 네. 네, 인하이대 김영효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합생물학회 정보위원회 세미나 시간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이제 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광연구소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제 많이 생소한 분야고 사실은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고 이런 연구소가 있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는 우주 여행이 떠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정했고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우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물론 이제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다 각자의 전문 분야라든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 우주항공의광연구소의 이런 플랫폼들과 접목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요즘 우주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억만장자가 미국에 처음으로 갔다 왔다든지 뭐 이제 요즘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스페이스X에서 뭐 이렇게 우주선을 쏘았다가 다시 이제 회수를 했다든지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우주여행 가격이 싸졌다든지 뭐 요즘 이제
뭐 한 2, 3억 정도면 갈 수 있다. 뭐 사실 2,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초반에 그런 비용에 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싸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 저희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달의 모양을 보면서 이제 옥토끼 모양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주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인간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광고인데 만우절 광고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 봤을 땐 깜짝 놀랬고 사실은 이제 1억 요 정도라고 써 있는 걸 봐서 상당히 좀 현실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수성 금성까지 써 있는 걸 보고 이게 가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정도까지 이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만우절 광고가 아니라 이제 좀 현실에 다가와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우주여행을 가는 것만이 목적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주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자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주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들은 그런 단순한 여행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가장 가까운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이제 우주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인공위성이 이 궤도 내에 있을 수 있는 개수가 그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위성의 궤도 자체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위성이 폐기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 위성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그 위성의 그 위치 궤도상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자체가 이제 그런 자원이라든지 그 권한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뭐 이제 그런 일론 머스크가 뭐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뭐 몇천 개, 몇만 개의 위성을 띄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이 되면 점점 더 그런 인공위성의 궤도 자체가 자원이 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여기까지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뭐 각종 소행성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막대한 양의 천연 자원이나 광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래에는 이런 소행성의 자원을 채굴하러 가는 이런 것들도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우주가 단순한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주를 개발하는 것이 그런 미래 세대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극한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뭐 우주인의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몇만 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 뽑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우주인으로 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되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2001년도에 세계 최초로 우주 관광을 한 일반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봐도 이제 연세도 좀 많으시고요. 이제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테니까 연세도 좀 있으시고 뭐 신체가 그럼 물론 건강하시지만 우주 비행사만큼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우주 관광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신체 건강한 우주 비행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들도 이제 이런 일반인들이 우주 관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 것들도 이제 저희 의학자들의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지구 환경에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생명과학이고 지구상에서 환자와 병적인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의학이다라고 한다면 이 비정상적인 환경, 이제 우주에서의 건강한 사람 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우주생명과학 그리고 이 우주 환경에서 환자는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우주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우주의학을 연구를 하는 연구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를 2018년에 설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다음과 같고요.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우주 멀미, 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면역 질환 이렇게 이제 3개 정도의 연구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림인데요. 이제 우주 여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낭만적인 그런 환경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중력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압력, 저산소 환경, 우주 방사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립된 데서 오는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굉장히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그런 굉장히 신체 건강한 우주 비행사들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데서 저희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우주 선진국들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제 우주를 보냈다가 그 우주인이 돌아오면 지상에서 그 저기 우주 비행사들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력으로 이제 우주인을 보낼 수가 없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 이제 한국에서 연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런 뭐 중력을 포함해서 이제 우주의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도 중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력 연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상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고중력, 이제 중력을 좀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로켓이 발사될 때 혹은 이제 되돌아올 때 굉장히 큰 크기의 고중력이 사람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중력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노출이 돼도 사람이 이렇게 의식을 잃는다거나 이런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중력 훈련들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텔레비에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심력을 일으키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탑승을 해서 훈련을 하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연예인 B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 중력의 9배 정도의 고중력에서 지금 B 씨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그런 네, 그래서 뭐 일반인이 이렇게 굳이 정도의 고중력을 버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실험 동물에서 이런 고중력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선 굉장히 큰 장비가 필요한데 실험 동물에서 고중력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실험 동물용 고중력 장비고요. 이제 양쪽에 이제 동물 실험용 케이지를 이렇게 탑재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회전을 시켜서 고중력을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분당 60rpm을 조금 넘는 정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지구 중력의 5배 정도의 고중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쥐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5배 정도의 고중력이면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다 죽을 텐데요. 사실 지금 이게 요 케이지 내부를 CCTV를 찍은 건데 쥐들은 의외로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살고 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지구 중력 5배 정도 환경에서는 한 4주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24시간 돌려도 쥐가 그렇게 죽지 않고 오히려 뭐 그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중력의 한 15배 정도까지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중력이 상당히 메카니컬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안 좋지는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조금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초파리들, 이제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요. 이제 초파리를 2주간 3G에서 5G, 지구 중력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고중력에 노출을 시켰더니 오히려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적절한 정도의 고중력이 인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 증진 효과, 홀메틱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면역계 질환,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슬라이드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폐에 보면 이렇게 그 기관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허파과리라고 알베올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정맥혈이 들어와서 동맥혈이 이렇게 그 산소가 적은 피가 들어와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허파과리 알베올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단면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 알베올러스들이 조그만 원형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알베올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허파과리 그리고 이제 조금 큰 게 이제 기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관지는 허파과리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여기 그룹 B에 보면은 A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제 천식을 인위적으로 유발을 했을 때 염증 세포가 이렇게 많이 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룹 C는 회전 자극을 주기는 주는데 그 회전의 정도가 이제 지구 중력 1G 정도로만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로테이셔널 컨트롤 그룹입니다. 이제 B랑 C는 별 차이가 없이 천식이 이제 심한데요. 그룹 D가 천식을 유발하면서 저희가 지구 중력 5배 정도의 고중력을 4주 정도 노출시킨 그룹인데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B, C보다는 굉장히 뒤에서 뭔가 지저분한 염증 세포들이 많이 덜 끼어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식이나 이런 것들에도 이 고중력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어서 그걸 논문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포를 이제 고중력의 그 원심 분리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고중력을 돌려봤을 때 뭐 이런 사이토스켈레톤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왜 고중력인데 왜 좋아질까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뭐 잭2 스탯3와 같은 이제 저희 이제 면역학적 메커니즘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패스웨이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천식 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좀 돼 있다가 그런 고중력을 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가 많이 레귤레이션 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중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구가 굉장히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사실 돌리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편인데 무중력 연구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중력을 없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를 이제 공중에 이렇게 높이 띄운 다음에 자유 낙하를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자유 낙하를 시키게 되면 그 낙하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중력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또 하나. 또 무중력 비행기를 통해 무중력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비행기는 충분히 속력을 얻은 후 약 20초간 급상승하여 고도 7,500km까지 상승하고 엔진 추진력을 최대한 줄인다. 비행기가 급상승하는 20초 동안 비행기 안의 중력은 1.5에서 200까지 증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고도 7,500km에서 비행기는 47도의 경사각을 이루며 다시 20초 동안 포물선 궤적으로 자유 낙하를 하는데 이 20초 동안은 지구 중력과 밖으로 운동하려는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며 비행기 안은 무중력 상태가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에 갈 수 있는 우주선도 무중력 비행기도 없다. 그래서 이런 뭐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훈련을 할 때는 이런 비행기 내에서 무중력을 실제 체험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싸고요.
한 번 비행기 띄우는데 2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실험해 보려고 바로 띄우기는 좀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무중력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그 회사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통합생물학회지만 뭐 몇십 초, 몇 분 정도 세포를 여기 노출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보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명과학 연구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건 드랍 타워라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높이의 탑 위에서 물건을 자유낙하시켜서 이제 그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 무중력이 유발되는 그런 상태를 안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보는 그런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보면 공대분들은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연소되는 불꽃의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이런 걸 갖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연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심력인데, 아까 원심력이 그렇게 중력을 더 높이는 데 썼다면 이번에는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중력을 상쇄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식물이 줄기가 위로 자라고 하는 이제 성향이 있고 뿌리가 아래를 향해서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그 식물을 눕혀 놓으면 다시 이렇게 줄기는 위로, 뿌리는 아래로 자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조금씩 매일 회전을 시켜주면 줄기가 위로 자라려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이렇게 수평으로 자라고, 뿌리도 아래로 자라려고 하지만 계속 회전을 해서 뿌리도 이제 수평으로 자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천천히 회전을 시켜서 중력을 상쇄하는 것을 저희가 클리노스탯이라고 하는 장비로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2D 클리노스탯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세포 실험 같은 걸 할 때는 3D로 돌리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돌리고 이쪽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원심력을 360도 그 전방향에서 원심력을 상쇄를 해주는 기구를 저희가 클리노스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바이트라고 하는 그 무중력 유발 장치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죠. 근데 빨리 돌아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오히려 그 세포주의 그런 시어링 스트레스나 이런 걸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돌리더라도 이제 중력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장비에서 이런 식으로 빨리 돌리게 되면 앞서 보셨던 고중력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천천히 돌리게 되면 이런 무중력, 미세중력 실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또 세포 실험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동물을 저렇게 3G로 계속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에선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에서 미세중력을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하지 현수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쥐의 앞다리만 땅에 닿게 하고 뒷다리는 땅에 안 닿게 한 상태에서 꼬리를 이렇게 매달아주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뒷다리 쪽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디스유즈 아트로피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뒷다리 근육의 위축, 이게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을 못 받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의 근육이 위축이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꼬리 쪽에 있던 혈액이라든지 바디 플루이드가 중심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바디 플루이드가 이렇게 센트럴 시프트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주 비행사들의 센트럴 바디 플루이드 시프트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모델을 자세히 보니까 각종 면역학적이나 신경학적, 근골계, 심장, 혈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이 모델을 실험 동물에서의 미세중력 모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게 무슨 무중력 모델이냐, 그냥 별로일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게 보면 사람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이게 나사에서 사람의 무중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참가자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머리를 아래로 해서 눕혀놓고, 이 사람이 뭐를 해도 좋은데 어쨌든 머리는 아래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침대 위에서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상당히 힘들겠죠.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6개월에 6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60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데 10만 달러를 준다라고 해서 이제 나사에서 이렇게 이제 피험자를 모집을 하는데 2달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10만 달러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좀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그렇게 허무맹랑한 모델은 아니고 실제 이렇게 인간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레셔널레가 있어서 우주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봤어요. 이게 시간이 30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짧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매달아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 케이지당 한 마리씩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다리를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먹이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케이지가 고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면 박탈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 사진을 딱 보기만 해도 이제 우주에서는 낮밤 사이클 이런 것들도 없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무중력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자야 되거든요. 어디 저기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수면 장애를 호소하게 되고 근데 이런 수면 장애는 사실 우주 비행사에서나 이제 지구상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박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쥐를 안 재우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그 물을 채우고 그 위에 이렇게 간신히 서 있을 정도의 작은 다이아메터를 가진 이런 봉들을 세워 놓으면 그 봉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쥐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잠을 자면 물에 빠지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수면 박탈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저산소 케이지입니다. 이제 그런 진공에 가깝게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1기압에서 0.5기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간헐적인 저산소가 인간의 수면 무호흡과 비슷한 환경인데 거기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저산소 케이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주 항공이라 이제 항공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탑승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항공기 기장 한 명이 잘못되면 거기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기장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장이 우울증이 있어서 고의로 추락을 시켜서 수백 명이 다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우주의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으로 있습니다. 항공우주의학회지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우주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좀 개설하는데 아직까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주여행 떠나기 전에 사실은 뭐 고혈압 있는 환자, 당뇨 있는 환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우주 여행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때쯤 해서는 이제 저희 이런 그런 환자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단계에서 저희 연구소도 미약하나마 조금 더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연구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이런 우주 의학을 하시는 과가 몇 개 정도 돼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과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이비인후과입니다. 의과대학 이비인후과를 전공을 하고 이제 우주항공의학과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있던 연구를 우주항공의학에 접목을 시키고 이런 정도고 뭐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한국우주생명과학 연구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말 몇 분 안 계시죠. 이제 연구에 학술 교류를 했는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보면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리고 각자 다들
하고 계시던 데다 항공우주의학을 접목하는 우주생명과학을 접목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셔서 우주항공의학과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좀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예, 김나영 선생님. 그 보여주신 그 셀 실험이나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그 장비들, 기기들을 다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보여드린 장비는 다 저희 실험실 내에 있는 장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꺼번에 갖추진 못했고요. 뭐 무슨 연구비 하나 땄을 때 고중력 장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하나 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클리노스테이시라고 하는 무중력 장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에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욕심만 내고 있다가 이제 연구소가 선정이 되면서 그걸 이제 사오기도 하고 뭐 이제 조금씩 갖춰가고 이제 그러는 데만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한 거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성기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우주의학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아까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방사선에 관련된 쪽 얘기는 좀 빠져 있는 듯합니다. 네네네.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백혈병 그 이슈가 된 적도 있고 해서 그쪽 그 우주 방사선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영서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 슬라이드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실제로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우주 방사선 그런 승무원들의 우주 방사선 그리고 이제 뭐 우주 환경에 노출됐을 때 우주 방사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사선 노출 장비도 따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실험 동물이나 세포주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개발되어 있는 방사선 장비는 사실은 뭐 이제 우주 방사선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경주에 뭐 중성자 뭐 이런 연구소가 또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뭐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쪽이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중성자 그쪽에다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 검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협력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 그 다음 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윤경 박사님은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은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에서 학사를 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라커펠러 대학에서 박사과정 그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전공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베일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그다음에 인스트럭터로 한 6년 정도 계셨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플로리다 대학에서 조교수를 한 1년 반 하시다가 그다음 유한양행에 오시고 현재는 차 바이오 그룹의 그 CMG 제약 글로벌 전략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또한 차의과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겸임 교수로도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은경 박사님의 오늘 주제는 21세기 차 바이오 그룹의 글로벌 비전과 CMG 제약의 역할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차바이오 그룹에 있는 강윤경입니다. 먼저 제 슬라이드를 공유를 드리면 근데 저 오늘 그 김영호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는데요. 저희 제가 베일러에 있을 때 사실 옆에 나사가 있어가지고 나사랑 협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화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차바이오 그룹이 이제 21세기의 미래형 의료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 그룹 내 계열사 중에 하나인 CMG 제약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약사라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아까 좀 잠시 말씀드렸듯이 초인류 글로벌 생명공학 그룹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전략을 소개드리면 일단 글로벌 진출을 그 전략 제1 전략으로 의료기술 수출, 의료기관 해외 진출, 그다음에 R&D 기반 기술 수출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바이오 그룹 중에서는 아마 제1위가 아닌가 싶고 그 성장을 이제 잠시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정말 빠른 성장을 해왔어요. 그 빠른 성장을 한 가장 중요한 스트래티지가 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상한학연병이라는 바이오 에코시스템,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 메디칼, 즉 의생명공학 중심의 바이오 그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R&D, 연구 개발이죠. 근데 단순히 연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사업화 또는 상업화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 주요 초점은 재생의학, 그다음에 백신을 통한 예방의학, 그리고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CDMO라고 하는 연구 개발 생산을 계약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스트래티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차그룹은 미래형 의료 혁신을 지향하기 때문에 의료 혁신 기반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중심 병원 주축의 글로벌 재생의학 신의료 기술 기반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차옴이라는 아주 굉장히 한국에서 좀 독특한 의료기관이지만 전 세계 저기 선진국에서는 조금 많이 보편화된 미래형 토탈 헬스케어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소개드리겠지만 전 세계의 많은 많은 나라에 진출을 해서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러한 신의료형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세계 1위의 Virtual Hospital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의료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냐면 즉 기업, 학교, 그다음에 병원, 그리고 연구원 이 네 가지의 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R&D 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그런 바이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진출해서 각각의 나라에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한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말 굉장히 인간 존중, 생명 중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혁신을 정말 제1 가치로 여기면서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그런 도전 의식을 통해서 성취 지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중의 그런 어떤 생명 존중의 가치를 통한 환자, 고객 중심의 그런 기업 그 코어 밸류라고 하는 그런 기업 이념을 참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래서 이런 5가지 그러니까 기업 이념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초인류 글로벌 생명공학 그룹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제 톡인데 사실 1960년에
저기 그 강북에 굉장히 작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제 1대 이사장님이셨던 차겸섭 이사장님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셨고요. 1984년이 이제 그 아드님이신 지금 현재 연구소장님이신데 광자 열자 쓰시는 차관열 소장님께서 84년에 강남 차병원 그리고 난임센터를 여섰어요. 이것이 사실 이 차 그룹의 시초인데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차 연구소장님께서 대학교 2학년일 때 여기 아버님께서 너 이제 돈을 한 2억 정도 줄 테니 뭘 할지 생각해봐라 하셨대요. 뭐 물론 이제 병원이니까 그때 당시 2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분이 참 신기한 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까먹거나 뭐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했을 텐데 서울 지도를 딱 내등분을 하더니 그 중심에 있던 지점 그때 당시엔 정말 허허벌판 풀밭이었다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 현재 강남 차병원이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병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1984년 제2성장기이자 도약기인데 그 후로 의과학대학을 세우고 2000년에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 디오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2004년에 사실 1998년에 이제 도미하셔서 거기서 산부인과의 특히 난임 기술을 콜롬비아 대학에 전수하시면서 첫 번째 해외 의료 의료 기술 수출을 하셨고 그러면서 2004년 그러니까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난임 연구 센터를 세우시고 거기서 센터장을 하시다가 LA로 건너가셔서 2004년에 LA 헐리우드 프리스베스테리안이라는 그 병원을 인수합니다. 지금 LA의 가장 큰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쭉 지나시다가 지금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CMG 제약을 인수하는데 2012년에 그리고 뭐 1년마다 한두 개씩 회사를 인수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세계의 다른 지역에 뭐 또 병원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좀 2020년 작년에 일산에 이제 일산 차병원 세우시고요.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2021년에 마티카 바이오텍이라고 텍사스 A&M과 협업해서 지금 세포 치료제 CDMO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다시 설립한 게 최근의 그 성과입니다. 아까 저희 인프라 중에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차그룹 미래혁신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재생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미래형 의료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움. 지금 청담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에도 진출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차움이 이제까지는 어떤 약간 의료 서비스 예방의학 중심으로 갔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최첨단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춤형으로 서비스 하려고 미국에다가 좀 그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는 재생의학인 줄기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전체 분석을 하는 그런 유전체 센터도 같이 세우면서 정말 진정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할 수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 세계 몇 개 국가에 지금 여러 개의 난임 전문 클리닉들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병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넘버원 버추얼 하스피털을 지금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하면서 원격 진료도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병원들을 통해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의료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런 기반을 어떻게 가축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지금 소개드렸던 기초 연구를 하는 차의과학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말 베이직 리서치를 교수님들이 베이직 리서치를 하시면 그 결과를 지금 판교 종합연구원 판교 CBC라고 하는 제가 지금 있는 건물인데요. 차바이오 컴플렉스에 있는 종합연구원 제가 사실 조금 전까지 여기 부원장이었습니다. 종합연구원에서 중계 연구를 합니다. 임상 바로 직전까지 중계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이제 글로벌 차병원 네트워크에 있는 임상연구센터 또 저희가 서울 CRO라고 임상 CRO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이 임상이 이제 진행되면 그 결과를 진정하게 이제 병원을 통해서 시술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차바이오텍이나 저희 CMG 제약을 통해서 이제 상업화를 하려고 이런 차바이오 에코시스템이라는 이런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하면서 저희가 지금 기업 바이오 관련 바이오 메디컬 관련 기업이 지금 총 10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차례로 이렇게 설립하거나 뭐 아니면 인수합병하거나 해서 지금 10개의 회사가 저희 그룹 내에 존재하는데 사실 10개의 회사라고는 하지만 연결된 관계사를 합하면 총 43개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차 병원이 사실 국내 최초로 저기 미국에다가 의료 진출을 했던 의료 기술을 수출했던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전 세계 7개 국가에 지금 병원들이 진출되어 있어요. 뭐 일본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그리고 호주의 SMG 메디칼 그룹이라는 7개 병원을 또 인수하셨고 싱가포르에도 지금 죄송합니다. 호주의 나님 클리닉을 인수하셨고 싱가포르의 SMG 의료기관을 또 인수하셨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타르까지 지금 저희 의료 서비스가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국가의 43개의 회사뿐만 아니라 68개의 지금 의료기관 및 기업이 지금 저희 차바이오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68개의 의료기관과 회사 또는 뿐만 아니라 저희가 49개의 글로벌 리서치 센터가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1,700명의 의료진 그 다음에 2,000여 명의 연구원 그리고 600여 명의 교수님들이 함께 차의과학대학과 함께 이러한 저희 그룹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뭐 각 기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안 드릴 건데 차그룹의 종합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계 연구를 담당하고 저희가 차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방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차움을 통해서 진정한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 재생의학을 재생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고 지금 이 차움이 지금 미국을 발판으로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차 그룹의 어떤 글로벌 비전과 차 그룹의 어떤 R&D 네트워크를 소개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속해 있는 CMG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소개드리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G는 저희 지금 현재 이주영 대표가 이끌으시고 계시고 자본금 거의 7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 현재 뭐 6천억 원 초반에서 이번에 좀 많이 올라서 한 7천억 원 넘었는데요. 그래서 시총 한 7천억 원 떼고 그다음에 사업 영역은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식, 의료기기 개발, 그다음에 제조, 유통, 판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장을 지금 경기도 시화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ODF 제가 앞으로 좀 소개시켜드릴 구강용해 또는 구강붕해 필름이라고 하는 오럴
Solution Film 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ODF 제재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생산 공장에서 한 420만 매를 연간 생산할 수 있고 그 외에 보통 이제 그 저희 나라 생산 공장들은 정제나 캡슐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 4.7억 정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개 본부에 250여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이제 어떤 그런 시설에 관해서 좀 사진을 같이 놨는데 저희는 사실은 원래 PMK라는 주식회사 코스닥 상장사를 상장사가 있었는데 이게 셀라트팜 코리아에 이 회사가 합병이 된 걸 2012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 바이오텍에서 인수합병해서 CMG 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ODF 기술과 설비를 이쪽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있지 않았고 케미존이라는 합성 특화 연구소를 인수해서 저희가 제1판교에 입주를 하고 그러면서 2015년에 최초로 ODF 국내 출시 다사라피랑 엔텍하빌이라는 ODF 제제를 제형의 약품을 출시하고 지금 현재 2016년에 데핍조라고 세계 최초의 아리피프라졸 용해 구강 분해 제제의 그 의약품을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지금 FDA에 NDA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2018년에는 저희 기업이 아테지업 탑 1000 고속 성장 기업으로 선정되어 바 있으며 KPX 300에 편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무 건전성 등 강소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작년이죠. 상장 특례를 위해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올해 저희가 하암제 신약 싱가포르에 기술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저희 CMG의 비전은 아까 지금 차그룹이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래형 의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저희도 한몫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R&D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즉 인수나 조인 벤처 또는 기술을 도입 또는 수출하면서 R&D를 가속화하고 저희는 특별히 항암 사업, 동물의약품, 그다음에 CDMO라는 이 3가지 분야에서 중점으로 저희 R&D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은 AP 허브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P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중남미에까지 진출하는 그런 저희 회사의 허브를 구축하고 지금 저희의 특허 기술인 ODF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R&D를 엑셀러레이트 가속화하는 그런 글로벌 R&D 엑셀러레이터로 활약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인프라는 보시면 제약회사니까 540여 품목을 지금 유통하고 있고요. 저희의 시와 공장은 픽스 GMP 인증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기술로 스타필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며 유종을 통해서 현금 1,100원을 보유해서 지금 저희가 R&D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R&D뿐만 아니라 사바이오 그룹의 산학연병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이러한 저희의 글로벌 R&D 엑셀러레이터의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산업의 글로벌 R&D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제약산업의 신성장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90위권인가 이런데 국내 30위권에 진입할 예정이고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R&D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는데 사실 저희가 복제약 유통회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물론 국내 제약사 대부분 복제약 유통사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점차 신약과 개량 신약 특히 ODF 제형을 중심으로 이런 신약 개량 신약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또 CDMO 사업과 신사업 이제 건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의료기기 사업 등 이런 신사업 R&D 중심의 신사업 비중을 늘려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R&D 기반의 제약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대만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연평균 성장률 18%에 해당하는 그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약사에서 요새 두 자리도 쉽지 않은데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 그런 쾌거 고성장 그런 제약사 중에 하나라서 앞으로 또 향후 5년 내지 10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그 신사업 분야의 지금 일환을 몇 개만 소개드리면 아까 저희 차 그룹이 그런 재생의학을 중심으로 한다. 줄기세포 치료제 기반 기술을 구축하면서 재생의학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항노화 산업을 항노화 쪽으로 제약 품목을 늘리고 있는데 이 중에 노화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늙어가면서 더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항비만 사업도 이제 좀 진출을 하면서 항비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약품들 저희가 이제 더 많이 유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컨슈머 헬스케어라고 해서 B2C 그래서 건기식 쪽으로 저희가 지금 많은 제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주요 제품들 보여드리는데 뭐 비타민 C, 비타 체험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요새 이거 굉장히 핫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드세요. 신바이오 패밀리 저희가 이제 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도 R&D고 해서 저희가 좀 R&D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가 연구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 연구소가 하나 있고 제재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연구소에서는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 저해제를 중심으로 지금 특히 항암 아까 중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제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이번에 신약 기술 수출을 했던 그 파이프라인이고 그 외에도 폐암 치료제 그다음에 여기 이 파이프라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방암 치료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그 항노화, 재생의학과 항노화에 이제 관련된 인디케이션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하나가 이제 암 외에 지금 CNS 관련, 이게 PD, 파킨슨 디지즈,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런 CNS 관련된 의약품도 지금 아주 초기이지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제는 사실 저희 그 제약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특허 기술 ODF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반 기술 스타 필름 테크놀로지, 이 스타의 그 뜻은 스무드하게 이게 입에서 잘 녹고 그다음에 아주 얇아요. 정말 0.2mm라고 하는데 띵하며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그냥 필름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형에서도 굉장히 타 필름 제형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제형 자체가 안정하며 그다음에 이런 보통 약을 뭐 캡슐로 만드는 이유가 그 맛 때문이잖아요. 이 약을 사실 이거는 녹여갖고 드라잉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약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refreshing taste 굉장히 뭐 민트 맛 같은 그런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조금 지금 또 굉장히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필름 테크놀로지 자체를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로 기술력을 보호하고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발기부전 치료제와 C형 간염 치료제는 이미 국내에 발매를 했고 이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주력하는 어떤 글로벌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에 많이 쓰이는 아리피프라조라는 이 약물을 지금까지는 뭐 그 제형이 그 태블릿, 그러니까 정제거나 뭐 캡슐제 또는 뭐 주사제였는데
지금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 ODF 제형을 만들어서 이제 계량 신약이죠. 만들어서 지금 미국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FDA에 허가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 세 가지 용량으로 지금 발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 진출하려다 보니 임상 자체는 이제 캐나다 임상, 그러니까 코케시안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임상을 했고, 생산도 저희 나라에서 하지 않고 독일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했으며, API는 인도산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레귤러토리 에이전시 미국의 까마고라는 CRO와 함께 지금 허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여러 제약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만 받으면 미국 시장에 유통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는 2019년에 NDA 제출을 해서 원래 작년에 지금 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게 이제 신약을 허가를 내려면 이 FDA가 실사를 나와야 되는데 실사를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아주 허가 그 서류도 다 거의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지금 레이블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코멘트 받는 중인데 실사를 못 나오는 바람에 이게 허가가 안 돼서 지금 참 고민입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제 한 이제 거의 2달 돼 가는데 이건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좀 자랑스럽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판트렉 그러니까 트로포마이신 리셉터 카이네이즈라는 그런 쥔이 이제 1, 2, 3가 있는데요. 이 1, 2, 3를 모두 다 인지해서 저해할 수 있는 이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저희 코드명은 CHC2014인데 TRK 퓨전이 되면 이제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암종들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유방암, 뭐 그다음에 그 소아 그 암 또는 뭐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살코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직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온코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조직에서 다양하게 발견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 발병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희귀 암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RK 퓨전, 요새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시퀀싱 덕분에 이 TRK 퓨전을 찾아내기가 좀 더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이 원인 모를 암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TRK 퓨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항종양 효능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굉장히 안전성, 그러니까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에 대한 톡식 이펙트가 없어서 이제 기대되는 암인데, 저희가 국내 임상 1상은 임상 자체는 수행을 완료했는데 지금 임상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일상 보고서 쓰고 있고, 이제 이번 달 말 정도 임상 1상 보고서가 끝나면 완전히 정말 임상 1상 완료가 되는 그래도 저희 규모, 그러니까 CMG 제약 규모의 회사에서 이제 국내 임상을 끝내고 이렇게 해외 기술 수출한 거는 사실 드문 케이스라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총 한 2천억 원 정도 규모고요. 그래서 뭐 신문에 좀 많이 대서특필들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중에 다른 이제 항암제들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EGFR 뮤턴트들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EGFR 이니비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내성을 일으키는 뮤테이션을 지금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 항암제들이 잘 안 쓰이고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데, 그거에 내성 뮤턴트에 잘 듣는 그러한 4세대 EGFR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베스트 인 클래스 목표로 지금 저희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또 정부의 대구 첨복이랑 이제 그 공동 연구하면서 올해 말에는 이제 비임상 진입해서 내년 정도 또 기술이 수출 하나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반 정도는 판교 J테크노밸리에 한 2만 평 규모의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가 거기에 생산 공장, 그다음에 연구 시설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서 저희가
아주 R&D 인프라를 강하게 구축하면서 R&D 지금 이제 제네릭 유통사가 아니라 R&D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20%라는 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540개의 품목을 좀 더 늘려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할 것이고 지금 신약, 그다음에 계량 신약 합해서 한 11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라이센싱 인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도 훨씬 더 확충을 할 거고요. 2,2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뭐 국내 뭐 30위 이것보다 4그룹의 글로벌 비전을 그 중에 제약산업의 중추로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시간이 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R&D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에 왔는데도 그런 어떤 이질감 같은 거, 이 R&D 중심이라는 거 굉장히 강해서 그 회사이긴 한데 회사보다는 정말 그 R&D에 대한 열정이 많은 그런 그룹 자체에 굉장히 그 열정을 정말 여기저기서 구석구석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고 R&D에 대한 열정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부여하셔서 제일 열심히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거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제 저기 지도 교수님 뭐 보스 다 그렇지만 이 보스들이 제일 열심히 일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연구소장이야 라고. 회장이 아니다. 연구소장이라고 R&D를 직접 지휘하십니다. R&D 회의에 다 들어오십니다. 그렇다고 뭐 그 제약사 뭐 회장님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R&D를 많이 하시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틀린 게 없어요. 아니 저도 뭐 미국에서 그래도 선진 과학 했다 그러는데 뭐 만만치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정말 좋은 과학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기업에도 오시고 연구원에도 오시고 해서 같이 그런 제 소원이기도 하고 저는 제 연구소장님 소원이시기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정말 제1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1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그 산업이 바이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삼성이 전달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BT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구장창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뭐 공동 연구를 좀 같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학생분들을 좀 보내주셔도 좋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좀 솔직히 좀 바쁘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전송호 저기 선배님 교수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이런 좀 저희의 열정에 동참하시고 싶은 이런 그런 분들을 좀 저희를 좀 진실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감히 못하는 발표 나름 열심히 해봤습니다.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네, 뭐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 이창중 회장님이 혹시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창중 회장님. 예, 두 분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 또 저희가 이걸 기록을 남겨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12월에 또 우리 통합생물학회가 대면으로 열릴 예정이니까 또 그때 여기 또
얼굴 뵙고 더 많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자 두 선생님들 다 예,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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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